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28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복지연구 사용입니다. 신체활동 지원의 복지연구 사용. 장교양 등급자는 연간 160만 한도 내에서 대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대여나 구입이 가능한데 여러분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목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참 어렵죠. 모든 것을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여 품목만 알면 돼요. 사실은. 자, 대여 품목 볼까요? 대여 품목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 자, 보세요. 이게 뭔지예요? 큰데. 자, 큰 것만, 큰 복지용구만 대여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수동 휠체어. 휠체어 크죠? 여러분, 수동 휠체어 나오니까 뭐가 나올까요? 전동 휠체어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 전동 휠체어도 있는가? 전동 휠체어는 없어요. 자, 볼까요? 전동 침대. 자, 안 보이죠? 대여. 큰 것만 찾으라겠습니다. 침대. 수동 침대, 전동 침대. 자, 이동 욕조. 이동 욕조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잖아요. 그죠? 목욕 리프트. 사람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커요. 배열 감지기. 이 배열 감지기라는 거는 억매트처럼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다? 구입이 아니고 대여한다. 자, 이 대여, 여러분 구입이나 대여 복지연구는 1년에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구입이나 대여 품목이 가능할 수 있는 두 개 품목이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그 다음에 경사로. 보세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하기도 하고 대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여하는 것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그리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소변 같은 게 한번 그렇게 세척을 해도 소독 세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경사로 볼까요? 경사로. 경사로는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품목은 어떤 걸까요? 실내가 구입할까요? 실내가 구입용일까요? 실외가 구입용일까요? 실내가 구입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외가 대여용이에요. 왜? 방 안에 쓰니까 한 사람이 쓰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잠깐만 이해를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대여 품목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하고 구입하고 대여가 가능한 거. 나머지는 다 구입 품목이기 때문에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 이게 대여 품목, 구입 품목, 대여 품목 제외 것은 다 구입 품목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본인 부담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지연구도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복지연구도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본인 부담이 몇 프로예요? 15%. 그죠? 15%예요. 자, 그 다음에 감경 대상자는 6%짜리는 40% 감경 대상이고요. 9%짜리는 60% 감경 대상자예요.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무료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내줍니다. 시군구에 대신 15%를 내준 거예요. 다 내준 게 아니고. 자, 복지연구 이용 시 주의사항 볼까요? 대여 중인 복지연구는 사양을 변경하거나 임의 가격 및 제조, 제3자에게 양도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장교형 등급자가 수급자가 사가지고 친척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은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을 나누게 되는데 품목에 따라 내구 연한이 달라요. 이런 것들은 대여 품목은 대부분 내구 연한이 5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목욕의자나 성인용 보행기 이런 것들은 다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양원에 입소하면은 대여하던 복지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보통 15일 정도는 예외 규정을 둬요.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15일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15일 정도. 그 이상 넘어버리면은
그 이상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여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환수 조치가 돼요. 아시겠죠? 자, 수동 휠체어 볼까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준다. 반드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궈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란 말은 뭐예요? 정지된 상태, 정지 상태를 얘기해요. 자, 타이어 뒷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진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요 뒷타이어가 공기압이 제대로 안 맞으면 안 됩니다. 0.5cm 눌렸을 때 0.5cm, 다른 말로 5mm 정도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이 들어가 버리고 너무 딱딱하게 바람이 손이 타이어를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공기압이 많으면은 완충 작용이 안 돼요. 진동 완충이 안 돼가지고 탁탁 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공기압이 적게 들어가면은 잘 굴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바람이 없으면 잠금 장치를 해도 그냥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안 되고 엄지손가락 힘껏 눌러서 0.5cm, 다른 말로 5mm. 아시겠죠? 여러분 휠체어는 반드시 접은 상태에서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은 상태에서 보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잠가둔 상태에서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욕창 예방 매트리스예요. 압력을 분산해 가지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욕창 예방을 위한 대여와 구매 가능한 복지용이다. 날카로운 물건을 옆에 두지 않고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두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옆에 두면 어떻게 해요? 바로 찔려가지고 공기가 빠져버려가지고 사용이 안 됩니다.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할 경우 어떻게 해요? 무거운 사람이 있는데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고무 비늘 상태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늘어나기고 또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대상자 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예, 대상자만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해야 한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뜻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매트리스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사용하지 않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침대. 사용 전 준비사항. 바퀴가 구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항상 잠궈준다. 대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난간을 세워 올린다. 예. 요 침대, 어르신이 침대 위에 있을 때 난간을 항상 올려놔야 됩니다. 밤에는 침대를 최대한 낮게 내려놓는 게 좋아요. 사용 중 주의사항.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 시 양쪽 중간 난간을 올린다. 요 난간을 양쪽 다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를 잡고 움직인다.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로 강제로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잠금 여기 잠금 장치를 해놓은 상태로 움직이면은 나중에 잠금 장치가 마모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고장 우려가 있습니다. 자, 사용 중 주의사항. 등판이나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너무 빨리 작동하거나 너무 빨리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미리 어르신 지금 침대 발판을 내릴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랭크 손잡이는 회전 방향 표시에 따라 작동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둔다. 이게 뭐냐면요. 다음 봐볼까요? 다시 넘어가서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낮게 대상자가 침대에 있으면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놓는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팡이 길이 조절 바닥끝 고무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자, 보행기 볼까요? 사용 전 준비사항.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질이어야 한다. 바퀴가 부착된 보행 보조기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 바퀴가 있으면 항상 잠금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 일반 보행기 볼까요?
대체로 안정성이 좋으며 팔과 손을 이용하여 다리에 체중 부하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행보조차예요. 보행보조차 실버카. 잠금장치가 손잡이에 있다. 여기 보세요. 손잡이요. 요거 잠금장치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잠금장치예요. 요거 아시겠죠? 자, 빠르게 걸을 수 있고 균형 능력이 좋은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보행차, 뇌졸중, 반신마비 대상자는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 야, 왜 그래요? 위험하니까 그래요. 이거 한쪽에 반신마비니까 한쪽에 짚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신마비나 이런 분들은 어떤 거 좋아요? 지팡이죠, 지팡이. 지팡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체중을 유지하고 보형을 잡아주며 걷기 전 단계에 사용한다. 이동변기. 대소변 받지. 자, 이동변기 잘 부착되며 물과 소독으로 소독할 수 있어야 한다. 팔걸이와 등발이가 있어야 되겠죠.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견고하고 튼튼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거워야 돼요? 안 무거워야 돼요? 무거워야 한다. 가벼운 건 위험합니다. 손으로 어르신이 집었을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간이변기 반드시 누운 자세에 사용해야 한다. 이게 뭐냐? 완전 와상인 환자. 와상인 환자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열당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내열성이 뭐예요? 열에 강해야 된다. 열에 강해야 된다. 왜? 뜨거운 걸로 소독하니까 열에 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안전손잡이. 자, 자주 왕래하는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성을 높여준다. 자, 미끄럼 방지, 돌출부, 편리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확인이란 뜻이에요. 요것이 손잡이, 안전손잡이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치라는 게 뭐예요? 설치는 벽에 설치한다는 뜻이죠. 혹은 바닥에 설치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동변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동변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잡이는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목욕의자. 자, 안전면이 높지 않고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 팔걸이가 있는 게 좋죠. 녹슬지 않고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의자 부분은 구멍이 있어야 되고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이 홈이 파여 있잖아요. 여기는 하고 또 홈이 파여 있어요.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해운부 청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거 구멍이 있습니다. 팔걸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자 복귀연구가 갖춰야 할 조건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10번 자세 변환 연구. 여러분 자세 변환 연구는 뭐예요? 겨드랑이나 혹은 또 체위 변경할 때 등에다가 또 발과 발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안에 감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안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마찰이 적어야 한다. 마찰이 많으면 안 됩니다. 너무 미끄럽지 않고 커버를 분리해서 세척, 소독할 수 있고 변색되지 않는다. 요 조건도 자주 나왔습니다. 자, 자세 변환 연구가 갖춰야 할 조건들 알고 계셔요. 11번 목욕 리프트. 녹슬지 않는 재질이며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정돼야 한다. 요거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목욕 리프트는 충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코드에 꼽아가지고 일반 전기 코드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알고 계세요. 충전용 배터리 꼭 알고 계세요. 이동 욕조. 자, 요것도 자주 나왔어요.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 야, 이 목욕 욕조가 비닐로 되어 있네. 밑에다가 울퉁불퉁한 곳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욕조를 잡고 일어서거나 앉으면 안 된다.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넘어져. 왜? 욕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안에가 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간다. 2명 사용하면 안 돼. 2명 사용하면 안 된다. 2명 사용 절대 안 됩니다. 응급상황시 배수 밸브를 열어 즉시 물을 뺀다.
자, 뭐 이동욕조 사용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뭐 한다? 배수 밸브를 열어서 즉시 물 뺀다. 미끄럼 방지용품 사용 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 여기 사용 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요. 어르신들은 조금만 턱이 있더라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미끄럼 방지액은 바닥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미끄럼 방지액은 바닥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그 밑에 발라줘야 돼요. 요 실금 팬트, 그리고 요 실금 팬트는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실금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배회 감지기, 자, 유성 항법 장치를 사용하는데 배회형, 이게 매트형이에요. 매트형. 침대나 바닥에 설치한다.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작동이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복지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복지연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또 29강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원장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